동화의 숲. 숲속 친구들 안녕하세요. 동화의 숲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달콤한 잠에 빠질 수 있도록 재미있는 전래동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꿀강아지, 똥강아지 이야기입니다. 옛날 깊은 산골에 강아지 한 마리와 사는 총각이 있었어요. 하루는 총각이 꿀을 따서 팔기 위해 산 아래 큰 마을로 강아지와 내려갔어요. 그런데 꿀을 팔려고 하니 시장이 어딘지 어떻게 팔아야 할지 몰라 그저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내가 다가와서 총각과 꿀단지를 쳐다보며 나라에서 꿀을 사지도 팔지도 말라고 했는데 몰랐나요? 라고 말했어요. 겁이 난 총각은 아니 그럼 어떻게 하죠? 라고 말했고 사내는 내가 그 꿀을 싼 값에 사드리지요 라고 했어요. 물정을 잘 모르던 총각은 사내에게 꿀을 싼 값에 넘기게 되었어요. 사실 꿀을 들고 가버린 사내는 사기꾼이었어요. 총각을 보고 꿀을 싼 값에 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한편 총각은 마을을 구경하다 우연히 시장에 갔는데 어머, 꿀장수들을 보게 되었어요. 총각은 꿀장수를 붙잡고 사내에게 들은 이야기를 물어보았어요. 아니, 꿀을 사고 파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요? 요즘은 꿀값이 좋아. 작은 단지 하나가 50냥은 넘게 팔린다우. 라고 꿀장수가 말했어요. 이에 사기꾼에게 속은 걸 안 총각은 울화가 치밀었어요. 이 나쁜 사기꾼, 혼을 내주겠어. 총각은 꾀를 내어 사내를 혼내주기로 했어요. 총각은 집으로 가서 강아지에게 꿀만 먹였어요. 강아지는 귀하고 달콤한 꿀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얼마 후 강아지는 똥 대신 꿀을 누기 시작했어요. 강아지의 똥이 색도 냄새도 제법 꿀처럼 보이자 총각은 다음날 강아지를 안고 자기를 속인 사기꾼을 찾아 나섰어요. 총각은 속은 것을 알지 못하는 척하고 그 사기꾼에게 꿀을 누는 꿀강아지라며 강아지를 보여줬답니다. 이 강아지는 꿀강아지예요. 보세요. 아니 이럴 수가? 이 강아지 내가 사겠소. 사기꾼은 신기해서 꿀강아지를 사려고 했어요. 그러자 총각은 절대 안 되죠. 이 꿀강아지가 얼마나 귀한데 어우 안 돼요 안 돼. 그러자 사기꾼은 지금 내가 가진 거 모두 줄 테니 제발 팔아요 라고 말하며 집문서, 금가루, 목걸이, 돼지 등등등 모든 것을 총각에게 주었어요. 총각은 그 모든 걸 다 받고 나서야 꿀강아지를 사기꾼에게 주었어요.
꿀강아지를 얻어 신이 난 사기꾼은 꿀강아지에게 온갖 음식을 먹였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꿀강아지가 똥만 잔뜩 싸자 매우 화가 났어요. 속았어. 속은 걸 알고 화가 나서 총각을 찾아 나섰지만 사기꾼은 깊은 산속에 사는 총각의 이름도 집도 몰랐기 때문에 총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편 총각은 사기꾼에게 받은 집문서, 금가루, 돼지, 목걸이 등등등을 모두 팔아 돈으로 바꾼 뒤 배를 타고 저 멀리 떠나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요술 맷돌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신기한 맷돌을 가지고 있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그 맷돌은 금이건 은이건 나오라고 하면 그만 나오라고 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요술 맷돌이었답니다. 맷돌아, 맷돌아, 금을 다오. 맷돌아, 맷돌아, 은을 다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의 요술 맷돌에 대한 소문을 들은 도둑이 깊은 밤 몰래 임금님의 방에 들어가 그 요술 맷돌을 훔쳐 달아났어요. 도둑은 맷돌을 들고 바다 건너 멀리 달아나서 몰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배에 탔어요. 한참 동안 배를 타고 가다가 도둑은 문득 이 맷돌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요술 맷돌이 맞긴 한 거야? 무엇을 나오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시절에 아주 비싼 값에 살 수 있던 소금이 생각났어요. 그래, 소금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그리고는 맷돌아, 맷돌아, 소금을 다오 라고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맷돌에서 새하얀 소금이 우수수수수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이내 배 안을 가득 채워버렸답니다. 도둑은 배에 쌓여가는 소금 더미를 보면서 벌써부터 돈방석에 앉을 생각에 정신줄을 놓쳐버렸어요. 우와, 이 맷돌이 진짜 요술 맷돌이구나. 난 이제 부자야. 얼른 가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 먹고 커다란 집에서 나도 임금님처럼 살아봐야지. 맷돌에서 소금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며 신이 났던 도둑은 그만 소금을 멈추게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때문에 배는 삽시간에 불어난 소금 더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우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제서야 도둑은 소금을 그만 나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문을 외치려는 순간 그만 배가 뒤집혀서 도둑은 물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욕심만 가득했던 도둑은 바다 깊은 곳에서 굶주렸던 상어의 밥이 되어버렸고, 요술 맷돌도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도둑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요술 맷돌은 계속해서 소금을 쏟아내게 되었고, 요술 맷돌 때문에 바닷물이 짜다고 합니다. 과연 바닷물이 짠 이유가 요술 맷돌 때문일까요? 요술 맷돌에서는 아직도 소금이 쏟아져 나오고 있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빨간 구슬, 파란 구슬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아우와 고약한 마음을 가진 형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이 재산을 독차지한 후 아우를 내쫓아 버렸어요. 우와, 부모님의 재산은 다 내 거야. 그럼에도 아우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팠던 동생은 형에게 곡식을 빌리기 위해 형을 찾아갔어요. 형님,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 곡식 조금만 빌려주세요. 뭐? 절대 줄 수 없어. 저리 가. 형님. 별다른 도움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아우는 길을 걷다가 길 한복판에서 수수 이삭을 발견했어요. 수수 이삭이다. 저거라도 먹어야겠다. 아우는 수수 이삭을 쪄서 먹으려고 했다가 얼마 안 가서 어차피 양이 적어서 요기도 안 되니 차라리 수수떡을 만들어서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지. 양이 적으니 먹어봤자 또 허기질 거야. 차라리 맛있는 수수떡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봐야겠다. 그래서 수수떡을 열심히 만든 아우는 팔기 위해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 중간에 나무 그늘에서 허기가 져서 누워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착한 아우는 자신처럼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보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할머니, 제가 팔려고 만들었던 수수떡인데 맛이 좋아요. 이거 할머니 다 드릴 테니까 얼른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아우는 시장에서 팔려고 했던 수수떡을 모두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힘없이 누워있던 할머니는 아우의 수수떡을 맛있게 먹더니 기운을 차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마음씨가 착하구나. 이렇게 맛있는 떡은 처음이야. 할머니는 착한 아우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기 산꼭대기에 가면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을 파보면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이 있단다. 그런데 빨간 구슬은 가져오지 말고 파란 구슬만 가져오렴. 그리고 파란 구슬을 던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한 뒤 갑자기 펑 하고 사라졌어요.
아우는 할머니가 말한 산꼭대기로 올라가 나무 밑을 파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2개의 구슬이 나왔고, 아우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파란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제 한번 던져봐야겠어. 아우가 파란 구슬을 던졌더니 거기에서 커다란 황소가 나타났어요. 네. 우와, 황소가 나왔어. 계속 던져봐야겠다. 파란 구슬을 계속해서 던졌더니 황소가 많이 나타나면서 아우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 뒤 부자가 된 아우의 소식을 들은 형은 셈이 나서 아우에게 자초지종을 물어 아우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이야기해줬어요. 나도 구슬을 가져와야겠어. 형은 한 걸음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나무 밑을 파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우의 말대로 2개의 구슬이 있었어요. 욕심 많은 형은 파란 구슬에서 좋은 것이 나왔으니 붉은 구슬에서도 좋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곤 빨간 구슬, 파란 구슬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파란 구슬을 던졌더니 정말 황소가 나오자 형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우와, 진짜 황소잖아. 신난다. 파란 구슬을 던져서 황소가 나왔으니 빨간 구슬에선 과연 무엇이 나올까? 아우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키키키키키. 욕심 많은 형은 빨간 구슬도 던졌어요. 그랬더니 빨간 구슬에서는 무서운 호랑이가 나왔어요. 무서운 호랑이는 방금 나온 소를 잡아먹곤 멀리 사라졌어요. 이럴 수가. 뭔가 잘못됐어. 설마 호랑이가 또 나오진 않겠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형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빨간 구슬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호랑이가 나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호랑이는 욕심 많은 형을 잡아먹고는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팥죽 할멈과 호랑이입니다. 산골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밭에 팥을 심고 있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서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난 배고픈 호랑이. 내가 잡아먹겠다. 아이고, 호랑이야. 부탁이 있어. 내가 지금 팥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팥으로 동짓날 팥죽을 쏘아 먹을 때까지만 기다려주겠니? 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 동짓날 다시 오겠다. 여름, 가을이 지나고 동짓날이 되어 호랑이가 올 때가 가까워지자 할머니는 팥죽을 쓰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동짓날이 다가오는구나. 나는 곧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겠지. 그런데 울고 있는 할머니 앞에 알밤, 송곳, 개똥, 맷돌, 자라, 멍석, 지게가 차례로 와서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저희들에게도 팥죽을 나눠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맛있게 만든 팥죽을 한 그릇씩 나눠주었어요. 팥죽을 맛있게 얻어먹은 알밤, 송곳, 개똥, 맷돌, 자라, 멍석, 지게의 친구들이 할머니에게 호랑이를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들이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호랑이를 혼내줄게요. 그날 밤이 되어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가 팥죽을 달라고 하자 할머니는 힘없이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부엌에 맛있는 팥죽이 가득 있으니 먹도록 해. 팥죽을 먹은 후에 할머니까지 잡아먹을 생각에 호랑이는 신이 나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야! 호랑이는 알밤에게 눈을 얻어맞고 야! 앞을 못 보게 된 상태에서 자라에게 코를 물렸어요. 너무 아프다.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호랑이는 마침 밑에 있던 개똥을 밟고 미끄러졌어요. 호랑이가 뒤로 발라당 넘어지려 할 때 송곳이 기다렸다는 듯 호랑이 등 뒤에 딱 서 있었어요. 호랑이는 미끄러지면서 송곳에 찔린 후 픽 쓰러졌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은 맷돌이 온 힘을 다해 호랑이를 때려줬어요. 나는 힘이 센 맷돌, 못된 호랑이는 내 주먹을 받아라. 호랑이가 죽은 걸 확인한 멍석이 이젠 내 차례군. 온몸으로 호랑이를 멍석에 둘둘 만 뒤 지게 위에 올라탔어요. 지게야, 뒷일을 부탁해. 그럼 나만 믿어. 지게는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등에 싣고 가서 깊은 강 속에 풍덩 던져버렸답니다. 할머니에게 맛있는 팥죽을 받아먹은 알밤, 송곳, 개똥, 맷돌, 자라, 멍석, 지게의 친구들이 힘을 합친 덕분에 할머니는 호랑이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답니다. 모두가 힘을 합치면 무서운 호랑이도 문제 없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방귀 시합입니다. 옛날에 윗마을 방귀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무꾼이 살았는데 방귀를 뀌는 힘이 너무 대단해서 방귀로 커다란 바위도 날릴 수 있었어요. 윗마을 방귀쟁이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자네 아랫마을에 사는 방귀쟁이 이야기를 들었나? 아니, 나는 윗마을 방귀쟁이밖에 모르는데. 세상에, 아랫마을 방귀쟁이의 방귀에 비하면 윗마을 방귀쟁이의 방귀는 아무것도 아니라네. 뭐? 윗마을 방귀쟁이는 큰 바위도 날린다고. 어허, 이 사람아, 아랫마을 방귀쟁이는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동산도 날린다고 했어. 아이고, 맙소사. 이 이야기를 들은 윗마을 방귀쟁이는
아랫마을 방귀쟁이와 누가 방귀 힘이 더 센지 겨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윗마을 방귀쟁이는 아랫마을 방귀쟁이가 있는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뭐야, 아랫마을 방귀쟁이는 어디 갔어? 윗마을 방귀쟁이는 낄낄거리면서 히히, 내가 왔다 갔다는 증거나 남겨볼까? 하면서 아랫마을 방귀쟁이 집안에 방귀를 뀌고는 웃으면서 재빨리 달아났어요. 잠시 후 아랫마을 방귀쟁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집이 엉망진창이 된 걸 보고 어허, 이거 참, 이 고약한 냄새하며 이건 분명 윗마을의 방귀쟁이 짓이로군 하면서 바로 윗마을 방귀쟁이에게 달려갔어요. 어이, 윗마을 방귀쟁이, 감히 내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겠다. 가만둘 수 없어. 대결이다. 후후후, 기다리고 있었지. 아랫마을 방귀쟁이야. 누구의 방귀 힘이 더 센지 겨뤄보자. 그리하여 윗마을 방귀쟁이와 아랫마을 방귀쟁이는 허리가 잘록하게 생겨서 절구 속에 곡식을 넣고 찢거나 빻을 때 사용하는 절굿공이를 가지고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누가 이 절굿공이를 멀리 날리는지 해보자구. 윗마을 방귀쟁이와 아랫마을 방귀쟁이가 주거니 받거니 방귀로 절굿공이를 날리는 시합을 계속해서 진행했지만 둘의 방귀 힘이 모두 강해서 누구의 방귀 힘이 더 센지 쉽게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승부가 나지 않자 절굿공이에서 절구로 바꿔서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안 되겠어. 이번에는 더 무거운 절구로 겨뤄보자. 좋지, 바라던 바다. 무거운 절구로 시합을 하다가 둘은 동시에 방귀를 뀌게 되었는데 그 절구가 저 멀리 토끼들이 사는 달나라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이런, 절구가 날아가 버렸잖아. 이야, 근데 아랫마을 방귀쟁이 너 대단한데? 허허허, 윗마을 방귀쟁이 너야말로 대단해. 윗마을 방귀쟁이와 아랫마을 방귀쟁이는 서로의 힘을 칭찬하며 더 이상 시합을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저 멀리 달나라로 올려보낸 절구를 가지고 귀여운 토끼들이 달나라에서 방아를 찢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오수의 개입니다. 옛날 전라도 남원부 거령현에 김계인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충직하고 총명한 개를 기르고 있었답니다. 보자 우리 귀여운 멍멍이 소온. 망! 옳지, 아주 똑똑하구나. 김계인은 말을 잘 듣고 너무나 귀여운 이 개를 매우 아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잔치에 초대된 김계인은 잔치에서 몹시 취한 나머지 돌아오는 길에 현재 오수면
오술이라고 불리는 곳 부근의 풀밭에서 그만 잠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들에 불이 나서 김계인이 누워있는 곳까지 불이 번지기 시작했답니다. 한편 집을 나갔던 주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김계인의 개가 주인을 찾아 나섰어요. 똑똑한 개가 들불이 난 곳에서 김계인을 발견했지만 그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개는 주인을 깨우기 위해 짖기도 하고 망. 옷을 물고 흔들어 보기도 하지만 이미 만취한 그를 깨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의 개는 근처에 있던 개울가로 뛰어들어 몸을 적신 다음 들 위를 뒹굴어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들불이 주인에게 닿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이 행동을 반복했어요. 결국 불은 진압하였지만 김계인의 개는 모든 체력을 다 소진한 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잠에서 깨어난 김계인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다가 불이 났던 흔적과 함께 검게 그을린 채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자신의 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니, 멍멍아, 눈을 떠보렴, 멍멍아.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의 개를 보며 김계인은 몹시 슬퍼했어요. 한참 눈물을 흘린 김계인은 개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충직한 개를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지팡이를 개의 무덤 앞에 꽂았어요. 멍멍아, 절대 너를 잊지 않을게. 고마워. 나중에 이 지팡이가 실제 나무로 자라나게 되었고 훗날 개 오자와 나무 수를 합하여 이 고장의 이름을 오수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김계인이 죽은 개를 장사 지내고 난 후 자신의 개를 위해 지은 노래가 바로 견분곡입니다.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귀여운 멍멍이 이야기였는데요. 동화의 숲 친구들, 혹시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다면 한번 꼭 안아주세요. 꼭이요. 오늘의 이야기는 옹고집 전입니다. 옛날 황해도 옹진에 놀부에 버금갈 정도로 심술궂고 사악한 옹고집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옹고집은 80살 노모를 차가운 방에 재우며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심하게 부려먹는 구두쇠였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옹고집을 찾아왔어요. 옹고집 자네 집에는 재물이 넘쳐나니 좋은 마음으로 조금만 베풀어 주시게나.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야?
저리 가! 옹고집은 시주받으러 온 스님에게 오물을 뿌리며 아주 심하게 구박했어요. 이에 분노한 도승은 학대사를 시켜 옹고집을 벌하게 했는데 학대사마저 옹고집을 혼내주러 갔다가 오히려 매만 잔뜩 맞고 돌아왔어요. 분노가 하늘을 찌른 도승은 지푸라기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옹고집의 집에 보냈어요. 똑같이 생긴 가짜 옹고집의 등장으로 두 옹고집 사이에서 서로 자기가 진짜라며 큰 싸움이 났고 결국 관가로 찾아가 누가 진짜 옹고집인지 가려줄 것을 부탁했는데 가짜 옹고집의 등장에 많이 당황했던 진짜 옹고집은 횡설수설했고 오히려 가짜 옹고집이 뛰어난 말솜씨로 사또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진짜 옹고집은 곤장을 매우 맞고 쫓겨나서 정처 없이 떠돌며 살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간 가짜 옹고집은 더 이상 일하는 종들을 구박하지 않으며 노모에게 따뜻한 방을 내어주었어요. 게다가 다정한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돌보며 아내와 10명의 자식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진짜 옹고집은 모든 것을 후회하며 스스로 강에 몸을 던지려던 순간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옹고집을 혼내준 도승이 나타나 진짜 옹고집을 매우 꾸짖었어요. 네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다 반성하느냐? 네, 물론입니다. 자신의 나쁜 행동들을 반성하며 눈물을 흘리는 진짜 옹고집을 본 도승은 지푸라기에 걸린 도수를 풀어줬어요. 반성한 진짜 옹고집이 집으로 돌아갔더니 가짜 옹고집은 물론이고 아내가 가짜 옹고집에게서 낳았던 자식들도 모두 허수아비로 변해 있었어요. 진짜 옹고집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우리 모두 예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봐요. 꼭이요. 약속. 오늘도 여러분들이 꿀잠 잘 수 있도록 곶감과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산에서 마을로 내려와 먹을 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그 집을 찾아간 호랑이는 무슨 일인지 숨어서 목소리를 들어보았어요. 집안에서는 우는 아이를 엄마가 달래기 위해 아이고, 호랑이가 왔구나. 계속 울면 호랑이한테 너를 잡아먹으라고 던져줄 거야. 라고 장난을 치며 말했어요. 호랑이는 아니,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라며 당황한 동시에 아이를 던져주면 덥석 잡아먹어야지. 히히히. 웃으며 먹을 것이 생겼다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장난에 아이가 더 크게 울자 엄마가 자, 여기 곶감이 있구나.
장난을 쳐서 미안하구나. 울음을 뚝 그치렴. 하고 말하며 아이에게 곶감을 주자 놀랍게도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이 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아니, 곶감이 얼마나 무섭길래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거지? 라며 곶감이 자신보다 크고 무서운 짐승이라고 착각하고는 지레 겁을 먹었어요. 그때 호랑이 위에서 소도둑이 나타나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와락 덮쳤는데 호랑이는 소도둑을 곶감이라고 착각해서 재빠른 속도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우와, 곶감이 나타났다. 호랑이가 재빠르게 도망칠수록 자신이 잡은 게 호랑이란 사실을 안 도둑은 호랑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호랑이 등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는데 으악,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난 끝이야. 마침 커다란 나뭇가지를 본 소도둑은 이 기회를 타 나뭇가지를 올라타 무사히 탈출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자신의 등 위에서 곶감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크게 기뻐하며 멀리 도망쳤어요. 그리하여 호랑이와 소도둑은 다시는 마을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곶감이 무서워서 도망간 사실이 온 숲속 동물들에게 알려지자 호랑이는 숲속 동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나는 더 이상 용감한 호랑이가 아니야. 나는 겁쟁이야. 모든 동물들이 나를 비웃고 있어. 호랑이는 너무나 슬프고 부끄러운 나머지 밥도 거르며 홀로 어두운 동굴 속에서 숨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자 소문을 듣고 옆마을 숲에서 사는 호랑이 할머니와 박쥐가 슬퍼하는 호랑이를 찾아왔어요. 호랑이야, 호랑이야. 나는 옆마을에 사는 할머니 호랑이란다. 울지 마렴. 호랑이, 나는 박쥐라고 해. 내가 너를 응원해 주러 왔지. 박쥐와 할머니 호랑이는 자신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먼저 할머니 호랑이가 나는 사실 강아지 풀이 가장 무서워. 그래서 강아지 풀이 가득한 풀밭은 갈 수가 없단다. 뒤이어 박쥐가 나는 사실 빨간 무당벌레가 너무 무서워. 나보다 훨씬 작지만 그래도 싫다고. 라고 고백했어요. 강아지 풀? 무당벌레? 정말 그것들이 무섭단 말이야? 자신처럼 무서운 게 있다는 할머니 호랑이와 박쥐의 고백에 호랑이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제서야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호랑이 할머니가 호랑이에게 음식을 먹여주는데 그것을 매우 맛있어 하며 호랑이가 할머니 호랑이에게 우와, 할머니, 이게 뭐죠?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요? 라고 물어보자 할머니 호랑이는 이게 바로 곶감이란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호랑이가 깜짝 놀라 당황하는데 할머니 호랑이는 곶감을 맛있게 먹어치운 호랑이를 크게 칭찬해주며 이제 곶감이 무섭지 않지? 라고 물어보았더니 호랑이는 네,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요. 하하하, 곶감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다니.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박쥐가 이제 곶감도 무섭지 않은 용감한 호랑이구나. 정말 멋져. 라고 칭찬하자 호랑이는 다시 용기를 얻어 어두운 동굴을 벗어나 다시 숲속으로 돌아가서 용감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호랑이에게 용기를 준 박쥐와 할머니 호랑이도 정말 멋지죠? 여러분도 두려운 게 있다면 슬퍼만 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보세요. 곶감처럼 분명 별것 아닐 테니까요. 동화의 숲